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화려한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핫스탁 또 첫 번째 핫스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핫스탁은요, 월트 디즈니입니다. 밥 아이거의 쇼타임이 시작됐다. 어제 간단히 좀 짚어드렸습니다만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 EPS뿐만 아니라 구독자 수 감소했던 것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밥 아이거 CEO가 돌아오고 나서 좀 적극적인 구조조정 전략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0명 감원, 55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시장 자체의 발표문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대부분이 역시 밥 아이거의 실력이 돌았다. 그리고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환호하는 것들이 분명히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합니다. 실적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결국 미디어보다는 역시 이제 다들 돌아다니니까요. 쉽게 해서 엔터테인먼트 팍. 더 쉽게 하면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가 돈을 더 잘 벌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수 전체적인 어떤 매출도 상당히 좀 괜찮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한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면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당초 처음에 했을 때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불안불안했던 측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분명히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포인트만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디즈니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 어떤 IT 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22만 명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3%를 줄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고용을 좀 타이트하겠다, 방만한 경영을 줄이겠다. 이거는 미국의 전체적인 잘 나가던 기업의 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베네핏이 우리가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던 거죠. 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감원이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50억 달러의 구체적인 금액을 줄이겠다. 예.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들이 진짜 기다렸던 건데요. 팬데믹 때 배당을 못 주거나 줄였던 것들이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제 보잉이 2025년이라는 걸 제시했었는데요. 디즈니도 보잉 그 배당 못 줬었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배당을 재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23년 말이니까요. 올해 말 거부터 해갖고는 이제 재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저께 정작 마감의 시간에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월가 평가도 최소한 7명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더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아주 좋았는데 네. 넬슨 펠츠라고 이제 벌써 한 달 전쯤에 있었던 분이죠. 행동주의 투자자고 여기서 이제 지분 경쟁하고 이사회도 들어가고 다 요구했던 겁니다. 너희들 너무 방만하니까 경영을 잘해야 된다 얘기하고 했었는데 1차 싸움에서는 이제 여기가 잘 안 됐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내가 말한 거 다 된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적 조정도 하고 경영도 효율을 하겠다니까 이제 난 이제 그만하겠다. 이 선언은 이제 쉽게 해서 전쟁이 끝난 거로 선언했습니다. 그럼 주가 측면에서는 또 악재로 약간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네. 오늘 다 펀더멘탈 좋고 평가도 좋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누가 싸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네. 싸움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이 바바이 쪽에서도 물리치면서 우리가 이거 끝났다 얘기하니까 주가는 다시 우리식으로 보면 큰 음봉이 났죠. 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바로 그런 요인이 있었다. 다만 이거 뭐 단기적인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회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월가의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다루고 있죠. 배당 재개를 한 거는 엄청 큰 뉴스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큰 음봉이 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장기적으로는 배당도 다시 살아나고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되는 디즈니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핫스탁은요. 펩시코입니다. 펩시코 역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에도 이렇게 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게 괜찮을까? 부메랑으로 돌아오진 않을까라는 분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펩시코도 주가가 좀 뻗어나가지 못했을까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익이나 매출 전부 다 이제 괜찮게 나온 거 네. 다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펩시는 작년 4분기까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가던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필수 소비재죠. 그래서 콜라뿐만 아니라 생수 시장을 똑같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제 가격 올랐는지도 모르는 거죠.
대부분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얼마나 사업을 하시면 민감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더워서 마시는 생수가 있고 콜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모르실 겁니다, 지금요. 얼마가 올랐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이런 필수 수배의 특징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까지 올라갔다 올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보다는 성장주 한번 가보자는 게 때문에 약간 쉬었는데요. 펀더멘탈 재치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역시 여기도 이제 배당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배당을 이번에 10%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 주간으로 더 올려놨을 텐데 무려 51년 연속으로 오늘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 펩시의 힘을 보여줬고요. 네. 자사주 10억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좋은 재료다. 다만 이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소위 섹터별 로테이션의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펩시 갖고 계신 분은 뭐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네요. 팔 이유가 없다. 네. 자, 세 번째 하스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하스탁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테슬라의 큰 그림이었을까요? 테슬라가 어느새 8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1월 30일 하루만 빼면 1월 20일부터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중국에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포드, 이번에 또 루시드까지 참전하는 가격 인하 랠리에 참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야, 결국에는 테슬라가 옳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3월 1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로 향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감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8일 연속 올랐죠. 27%가 올라갔고요. 연초 대비 70%가 올라갔고요. 딱 바닥을 1월 6일이 저점이 101달러였는데 그때 가격은 딱 오늘까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더블이 났습니다. 103%가 올라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웨드부시도 가격을 올렸고요. RBC도 올렸고 롬베론이라는 펀드 운영자는 이게 이제 뭐 앞으로 5년에 뭐 10배 간다 얘기하는 건데 뭐 아주 먼 얘기가 될 것 같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면 팩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격의 인상도 있었고 그동안 올해 가격 인하도 있었는데요. 어떤 그런 걸 다 나오는 것은 결국 재고 상황을 아실 수 있거든요. 이게 다른 여러분 현대차가 재고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모델 3나 모델 Y, 테슬라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델 3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 3는 전체적으로 모델 Y보다는 이게 약간 더한데요. 모델 3는 약간 다시 좀 올라간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네. 다음 이제 모델 Y인데요. 모델 Y는 지금 제로 수준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어떤 IRA죠. 우리가 다들 아시는 그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로 나온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세단형과 SUV가 있는데 SUV 사실 모델 Y를 SUV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논란이 있지만 그게 이제 SUV로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요. 네네. 그래서 이제 8만 달러까지 가격 올리니까 해당되면서 가격이 다 말리쳐 올라갔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가격의 인하는 정말 절묘한 한 수였고요. 이번에 아마 다들 뭐 많이들 이미 커뮤니티에서 얘기하시겠지만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뭘 얘기할 거냐는 건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시피 모델 3 아래 단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을 더 저렴한 거로 나오면 이걸 맞출 수 있는 자동차 회사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지금도 못 맞추는데 경쟁이. 그래서 결국은 이 신의 한 수였고 당초 생각했던 테슬라의 올 한 해 판매가 더 팔릴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전기차를 좋아하시고 해볼 만하면 지금 좀 똑같습니다. 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테슬라 외에는 없다. 테슬라가 중심으로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인베스터 데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항영 위원의 미국 시장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포트폴리오 Dogs of Dow, 다우의 개. 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그걸 또 들을 수가 있겠네요. 네, 다우의 개란 거 하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개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말로 막 쓸 수 있잖아요. 일상 대화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독스 오브 다우는 건 상당히 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클 히긴스란 분이 이제 40년 전에 책으로 썼던 거거든요. 다우를 이기는 전략. 그래서 비팅 더 다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가 되겠고요. 이미 40년 동안 충분히 검증이 돼 있는 포트폴리오고 이게 절대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도 1년에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건데 예, 예. 2021년에는 시장 대비 약간 졌죠. 26.3% 올라갔지만 2022년 작년 아시다시피 다 떨어졌잖아요. S&P보다 15%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2.2%가 플러스가 난 겁니다.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우가 30개의 조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들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요. 네네. 여기서요. 매년 말이면 말,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공식적으로 매년 말을 하는데요. 매년 말까지 보고 있다가 배당 수익률, 여기서는 배당금이 아니라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주식 중에서 10개를 추려갖고 네. 그 10개를 그냥 엠브렐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우의 개 전략인데요. S&P 500이 훨씬 더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아웃퍼포한 건 맞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그쵸. 40년 동안 S&P 500이 훨씬 많이 올라갔지만 늘 얘기하지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10종목이 다 배당을 주는 거죠. 만건 적건 간에. 그래서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적지만 변동성은 훨씬 적었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 2년도 마찬가지고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딱 맞는 거가 되겠고요. 이건 10개이기 때문에 이걸 ETF로 뭐가 할 것도 없습니다. 직접 하시면 되겠는데요. 전 장점은 단순하다는 거, 그리고 완전 대형주라는 거, 배당 수익률로 기준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비용 자체가 10종목밖에 안 되고 1년에 한 번만 매매하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도 적다는 거. 그리고 주가 떨어질 시기에 보상이 된다는 거죠. 배당을 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다우의 개 종목이 올해 10종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버라이즌, 다우, 여기서 화학회사 다우입니다. 인텔, 월그린스, 3M, IBM, 암젠, 시스코, 쉐브론, JP 모건이 있는데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2종목이 빠지고 2종목이 새로 들어간 게 시스코랑 JP 모건이 새로 들어간 주식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우의 개 전략, 독속 다우. 그러니까 30개 중에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를 연말까지 쭉 보고 있다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인데요.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항영의 월가이드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계속해서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